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리고 위대한 사랑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어머니의 사랑이겠죠. 모성애가 아마 제일 강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빠로서는 조금 섭섭한 점도 있습니다. 부성애도. 네, 그렇죠. 근데 어머니의 사랑은 잘 보이고 잘 표현이 되고 느껴지는 반면에 아버님들의 사랑은 좀 가슴속 깊은 곳에 꽁꽁 묻어두셔서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죽은 다음에나 표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지만 부성애, 모성애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둔 것으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게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아버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셨고요. 네. 특별한 비전을 품게 되셨다고 고백하는 분인데요. 사회적 기업 레그랜드 대표 남기철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레그랜드, 그 사회적 기업은 아드님 때문에 창업한 회사라면서요. 특히 예, 회사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저희 아들이 그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폐성 장애인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갈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취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갈 길이 없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한 게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만든 게 레그랜드입니다. 저희가 그 성범경을 하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만든 그 쿠키 종류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쿠키하고 와, 한 손으로 들기에 버거울 정도로 무거운데요. 큰 쿠키를 가져오셨는데 와,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향이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전부 다 수작업으로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애들은 아주 특성이 재밌어요. 중량을 가르쳐주면 1g이 차이 나도 다 띄어내고 붙여냅니다. 그리고 정확한 레시피에 정확한 공정을 갖고 다른 데보다 정성과 맛이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부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데 끝난다고 녹화 중이라서 지금 먹지를 못해서 드시면서 좋죠. 뭐. 향만 맡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레그랜드가 불어로 미라를 의미하는군요. 네, 레그랜드가 이제 씨앗, 미랄로 해갖고요. 그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자폐성 장애인들이 주 근로자로 근무하며 수제 쿠키와 빵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으로서 100% 핸드메이드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카페도 있고. 사실 그 보통 사람들보다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 집중력이 대단하고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훈련만 잘 시키면. 예, 훈련하면은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유도만 시키면은 굉장히 그 오히려 다른 노동자들보다 잘할 수 있다는 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저희는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그 맛 좀 자랑 좀 하시죠. 맛은 제가 뭐 직접 제가 운영을 하면서 자랑하기 좀 그렇지만요. 네, 그래도. 세계 어디 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 사업을 좀 하면서 해외 다니는 기회가 많은데 다른 데보다 저희게 제일 맛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맛있고 또 정직한 제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재료를 정직하게 잘 재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제일 이런 쿠키 하나에 우리 그 직원들의 눈물도 있고 피도 있고 땀이 있다는 혼이 깃든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그 맛 플러스 영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쿠키가 한 8개 정도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몇 가지 종류나? 저희 한 40가지가 넘습니다. 40가지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종류를 만들려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폐 장애인들의 특성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몰두한다고 그러죠.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비누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수제 비누를 만들어 봤는데 한 가지 공정을 한 직원을 투입을 시키면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건 쿠키를 40개 되니까 매일 이제 바꿉니다. 오늘은 이거 만들고 다음 시간에 이거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나쁜 쪽으로 몰입하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 자기 시야가 좀 넓혀져요. 그런 게 장점이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 직원들은 반죽하고 굽는 것 빼는 건 다 우리 직원들 손으로 합니다. 성형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러니까 공정이 많다 보니까 한 군데 몰입하는 건 없어졌어요. 잔피증 가지신 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들을 훈련의 여하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네요.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을 시키고 나서 어느 시간은 굉장히 어려워요. 반항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넘기고 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원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맨 처음 할 때는 말을 지금 아직도 말은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 쿠키 중량이나 숫자를 쓸 줄 몰라갖고 굉장히 해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요즘에는 뭐 일반인보다 더 잘하거든요. 아주 숙련되고요. 예. 그렇군요. 그럼 종목도 잘 선택을 하신 거고 방법도 지금 잘 찾아가고 계신 거네요. 제가 지금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적이 오래되긴 됐는데 그 전부터 우리 애를 뭘 시키면 좋을까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수제 비누도 아마 제가 시작할 때는 한국에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해외 나가면서 그런 걸 보고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었고 쿠키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공정이 많고 또 소비성이 좀 빠른 게 어떤 게 있을까 봤을 때 쿠키가 좋겠다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잘 맞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잘 맞고 우선 매일 맛있는 빵하고 쿠키 향 속에 산다는 것도 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범선 씨죠? 아드님 네네. 이름이 몇 살이에요 지금? 82년생이니까 32살이네요. 32살. 범선 씨는 쿠키 만드는 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우리 아들은 이제 여름 휴가도 주거든요. 네. 휴가 되면은 휴가 때도 회사 가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것보다는 가서 일하는 게 더 좋은가 봐요. 그렇군요. 일하면서 범선 씨에게는 어떤 변화가 좀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변화가 제일 좋은 거라면 아침에 제 시간에 출근하고 제 시간에 들어온다는 게 우선은 좋습니다. 그래야지 엄마가 쉴 수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 활용이 되고. 자폐 부모는 이제 1분 1초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30이 됐건 40이 됐건 어렸을 건 그게 좋은 거고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돈을 번다는 의식은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 게 굉장히 발전을 한 거죠. 보면은 일하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쿠키 만들어서 먹을 때 즐거움도 있을 것 같고 직장인이라면 월급 받는 날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범선 씨는 어떨 때 가장 즐거워해요? 우리 아들은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돈 버는 날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월급 받는 우리 아들이 날, 항상 하는 말 중에 제일 잘하는 말이 돈 많이 벌었어.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돈 많이 벌었고. 우리 아들 번 돈 갖고 농장도 땅도 샀어요. 자기 돈으로. 자기 돈으로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15년을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우리 아들은 돈은 벌지만 쓸 줄 모르잖아요. 쓰는 건 아버지가 다 써주니까 대신이니까 그대로 모으는 거죠. 작년에 조그만 농장을 하나 사줬고요. 100% 기회봉급을 샀습니다. 15년 몸으로 땅을 샀습니다. 정말 보람 있겠네요. 결혼만 시키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돈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참 큰 발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정도 지금 이렇게 집사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신가요? 지금 우리 애가 자폐장애 2급이거든요. 그러니까 1급, 2급, 3급이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애가 좋아지기 시작한 직장을 가지면서 좋아졌어요. 그 전엔 굉장히 나빴습니다. 나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애 손 보면은 이제 굳은 살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자기가 자해를 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얘는 자기 손을 물거나 자기를 때리는 자해성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요. 밤에도 잠 안 잘 때도 있고 어렵죠. 자폐성 장애가 아마 장애 중에 힘들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럼 집사님은 그 아이가 언제 몇 살 때 얘가 보통 아이들하고는 좀 다르구나 언제 발견하신 거예요? 아마 보통 이제 부모들이 보면은
2살, 3살 정도 애들이 인지가 깨질 때 보면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살 때 우리 애가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서울대학병원 진료를 받으니까 바로 자폐라고 판단이 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자폐와 싸움한 거죠. 네. 그래도 성장하면서 조금씩 나아지시긴 한 건가요? 나아지긴 나아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제일 좋아지기 시작한 게 일을 가지면서 자기 일이 생기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자주 해요. 직업 치료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직업을 가진 애들은 다른 애들도 예를 보면은 직업을 가지면서 좋아진 애들이 많습니다. 직업 치료라는 표현을 저는 쓰죠. 그렇다면 정말 이런 레그랜드 같은 사회적인 기업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더 많아져야 되겠네요. 저는 진짜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하는 거는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어린애들도 보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목표는 학교 졸업한 후에 갈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요. 제일 좋은 거는 저 같은 부모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혼자 담당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 장애 가진 부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 분이 5명씩만 고용해주고 10분만 해도 50명이 고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 부모의 마음으로 애들도 돌봐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런 부모님들이 또 연합을 해서 같이 큰 그렇죠. 사업들을 또 같이 하실 수도 있어요. 혼자 하긴 또 어려우실 테니까요. 근데 그게 참 힘드신 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여유를 못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기에 바쁘시니까 그렇게 여유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좀 어렵긴 어려요. 근데 자꾸 그런 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보람을 갖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면서 꿈을 가지실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하셔야죠. 하셔야 되죠. 예. 나라가 안에 좀 자유가야 되고 하나님 인도와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범선 씨가 말을 이제 잘 못하다가 말을 처음으로 했던 문장이 굉장히 특별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 범선이가 한 말이 아빠 교회 가 이렇게 한 겁니다. 몇 살 때였어요? 6살 때예요. 6살 예, 때까지 그런 말을 거의 안 하고 단어만 했죠. 단어만. 아빠, 엄마, 밥 이런 것만 했었는데 문장을 만든 거는 제 생각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그 아이가 교회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뭐 이런 정보가 있었나요? 이제 저는 저희는 집안은 이제 불교 집안이었어요. 어머니하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저 몰래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알면서도 그냥 방관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가니까 교회를 가다 보니까 주일날 아버지는 있고 자기들만 가니까 이상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다가 한 번에 이제 아파트 문을 잡더니 아빠 교회에 가 이런 말을 처음 했던 겁니다. 그 말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 마음이 찡했죠. 찡했는데 워낙 목이 굳은 사람이라서 그래도 교회를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데려다만 주고 집에 네. 오고 그랬거든요. 성전 뜰만 이렇게 밟고 왔다 갔다 하셨군요.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그러면? 한 번은 이제 애를 데리러 갈 때가 있었어요. 내려가는데 우리 애가 그때는 너무 산만하고 힘든데 한 번 이제 교회 장모님이셨는데 우리 애를 이렇게 무등을 태우면서 아기 예수 다니시는데 우리 애가 그 머리 밑가락 안 남은 것도 제발 뜯는 거예요. 계속. 그분이 머리가 별로 없으셨군요. 예, 거의 머리 없으셨거든요. 아유, 그분께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신 거겠어요. 근데 그렇죠. 또 웃으시면서 하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렇게까지 머리까지 내주냐. 저는 머리밖에 몰랐거든요. 머리카락을 내주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제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다음 주에 바로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제 그렇게 애를 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못 가고 생각해갖고 바로 고등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를 냈어요. 등록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게 그 표현 같습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예?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의 극치 같았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거를 통해서 굉장히 오히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신 게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해가야죠. 애들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네. 질문하고 그러죠. 그다음에 애들한테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집 바로 앞이 교회였었는데 헛되게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신경 쓰고 성경 공부 했어야지 또 모든 생활에 절제를 냈지. 그래서 오히려 가르친 것보다 제가 받은 게 더 많았어요. 애들 하면서요. 원래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니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새벽 기도도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뿐이 없었어요.
출근하고 나가면은 그다음에 저 의지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거래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만날 수도 있고 많기 때문에 새벽만이 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아들을 운동을 시키려면 새벽 시간뿐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새벽 기도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들하고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한 게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갖고 그거는 아직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몇 년이나 그러면 하고 계신 거예요? 연수는 중요하지 않은데 오래 했어야 되냐. 오래. 예. 근데 사실은 사업가들이 저녁 늦게 퇴근하잖아요. 저는 그래갖고 저녁 약속은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약속 있으면 낮에 약속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는 일찍 자는 편이에요. 그 새나라의 어린이가 새나라의 어린이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패스로 한 24년 이상 그렇게 다니셨는데 아마 처음 새벽기도 나가셔서 기도하실 때의 그 기도 내용하고 요즘의 기도 내용하고는 많이 업그레이드 됐을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좀 거꾸로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초신자 때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하나님이 꼭 낳게 해주신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날이 갈수록 믿습니다에서 낳게 해주십시오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상. 하나님은 때가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고쳐주실 텐데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제가. 내가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세월이 지나 보니까 낳게 해주세요 대신에 조금만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게 저가 보더라도 좀 우스운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면 더 우습겠죠. 고쳐준다고 그랬는데 그 못 믿고 자꾸 이렇게 네 스스로를 낮추느냐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바람 부는 걸 맨 처음에 후를 못했거든요. 촛불을 끄라면 못했는데 색스폰 배울 때 촛불 끄는 연습만 1년을 시켰대요. 집사람이. 가도만 두면 안 돼요. 자꾸 세상에 접해줘야지 애들도 발전을 하죠. 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되고 같이 어울려야 돼. 자폐가 남들하고 안 어울리는 건데 어울리기를 자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8년 동안 산행이 멈춘 데가 한 2번 외에는 다 했습니다. 한 번도 안 주고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도 청계산을 가고요. 비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분은 장애인 학대한다 이렇게 해갖고 거꾸로 저한테 인권위원회 고발하는 분도 있었어요.